인간의 언어생활 초창기에 관념 언어의 비율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원숭이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던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라든가 평화, 사랑, 역사 이런 단어들이 있었을까요? 베이비들이 교육, 인내, 짜증, 성질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언어의 세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언어도 진화의 산물이라는 말씀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만들었었고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인간이 어떻게 언어 생활에 접근했는지 어렴풋하지만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개의 어린애에게는 몇 가지 단어만이 집중적으로 두뇌의 세뇌가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단어, 엄마와 맘마가 1순위이고 그 다음이 아빠, 그 다음에 할미, 쉬, 할아버지, 안돼 이런 게 들어갑니다. 도리도리 깍꿍 정도가 이때의 언어입니다. 아기가 말귀를 알아듣고 웃음을 지면 식구들이 좋아 자지러집니다. 아기가 지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옹알이를 시작하는데 이때 또 주변 친인척들이 또다시 자지러집니다.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어른들과 그 수준에서 대화하기까지 어린애에게 이 단어들이 몇 번 정도나 반복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아빠, 엄마라는 단어는 첫돌 때까지 최소 수만 회 정도는 강조됐을 것이고 맘마 같은 단어도 수천, 수만 회 정도 주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강조되는 단어와 생활 속 소음과 같은 각종 여러 소리들을 무의식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어느 단어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단어인지를 서서히 알아차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옹알이로 무슨 소리를 내면 어른들이 좋아하는지 서서히 분별해내는 것이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집니다. 이 초기부터 평화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먼데 부모들이 매일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 밑에서 자라난다면 아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단어가 익숙하게 주입되겠지요. 그래서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음악가 밑에서 가수가 나오게 되고 장사꾼 밑에서 사업자가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의 육아 환경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그대로 반영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언어 습득 과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1차원적 요소가 있고 2차원적 요소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단어를 주입시키는데 어떤 것들이 먼저 주입될까요? 첫째,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 둘째, 밥, 반찬, 물, 그리고 똥과 오줌, 쉬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안 돼, 아서, 그와 같은 규율, 그리고 규제에 관한 것. 셋째는 행동거지의 올바름에 관한 것, 걷는 것, 소리내는 것, 칭얼대는 것, 이런 원초적인 것에 관한 단어들이 1차원적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들을 봐도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은 반음절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발, 피, 살, 해, 별, 달, 산, 강, 물, 불, 밥, 잠, 돈, 똥, 앞, 뒤, 배, 떡, 일, 삭, 말,
집. 이와 같이 어찌 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이 반음절로 외우기 쉽게 정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언니 누나가 이음절인데 반해서 형이 이름절인 걸 보면 형이 좀 더 1차적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어쨌든 이러다가 단음절 갖고는 다 표기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중요한 사물이나 사태들이 이음절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하고 너가 이름절인데 반해 아빠, 엄마는 벌써 이음절로 빠지고 있네요. 팔은 이름절인데 다리는 이음절이고 옷은 이름절인데 의복은 이음절, 심장, 머리, 호흡 이런 것들이 이음절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개념도 어느덧 2단계이고요. 나라, 세금, 국방, 체육, 음악, 미술 웬만한 사항들이 2단계 언어로 표현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웬만한 관점어들, 자유, 평등, 건강, 교육, 지혜, 철학, 무역, 교환, 국가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애들에게 자유라든지 여유 이런 개념이 들어가려면 한참의 세월이 더 가야 할 것입니다. 형이라는 소리는 알아들어도 가족 이런 소리를 알아채는 건 시간이 더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어는 지시체, 리퍼런트가 명료한 것부터 1차적 언어입니다. 자기 이름이 1차적 언어이지요. 갓난아기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금세 반응을 보입니다. 강아지들도 비슷하지요. 쫑, 메리, 복실이, 평단이 하고 불러주면 주인이 먹을 거 주려나 하고 꼬랑지를 흔들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지시체가 분명한 단어들이 먼저 두뇌에 입력되는 것이지요. 밥, 코, 피, 콩, 떡, 물, 해, 달 이러한 단어들을 얘기하면 아, 상대가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원시 인류에게는 문법이란 건 아직 제대로 된 규칙이 없었고 그저 단음절, 두음절 정도의 지시체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의사소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밥 줘 거나 줘 밥 정도의 수준이었겠지요.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지시체 단어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사이사이에 관념어들이 끼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글자 관념어 정도는 원숭이에서 벗어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이란 단어도 상당히 현대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배가 고파도 그냥 손으로 입에 뭘 집어먹는 신용을 낼 뿐이지 이거를 나 배고파 하고 표현하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시 인류는 거의 판토마임 배우들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판토마임 배우들이 현대 인류로 급속히 성장하는 데는 자연 속에서 시족 단위로 살던 종족들이 강가 주변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대규모 집단 정착촌이 형성되고 고대 도시국가들이 여기저기 성립되면서부터 언어의 분화도 급속히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간 역사 99%의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던 언어 분화의 역사가 약 3만에서 5만 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골짝골짝 제법 문법이라는 것도 갖춰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시체 언어의 대표적 사례가 이름입니다. 나, 너에서 시작된 지시체 언어는 이후 영자, 철수, 개똥이, 꽃분이로 확대되어 나갔고 이런 식으로 산 그러다가 한라산, 지리산, 무슨 백두산,
태백산, 한백산 등으로 강 그러다가 한강, 도만강, 영산강, 금강 등으로 나무 그러다가 벚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미류나무 등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 점차 복잡함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 단어를 만들었었건만 소통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앞산에 갔다 올게 하는데 그 앞이 누구 앞인지 어디 앞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금방 갔다 올게 하는데 금방이 몇 분인지 몇 시간 정도인지 며칠 걸리는 것인지 언어는 약간의 도움 주지만 소통에 있어서는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주로 출몰하는 동네 어귀에 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여기 다닐 때는 뱀 조심하거라 하고 일렀는데 다른 동네 사냥꾼들은 아 여기가 뱀골이구나 하고 뱀들을 모조리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늘 불일치를 안고 있는 운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언어는 늘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사람들을 헤매게 만드는 요술을 부린다는 말씀으로 언어의 운명, 언어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아직도 많이 싸우고들 있는데 그 이면에 어쩌면 언어가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